보드게임이 어렵게 느껴졌던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규칙은 단순한데 플레이가 끝나고 나면 자꾸 한 판이 더 생각나는 게임. 가볍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상대의 선택을 계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게임이 30대 여성 플레이어들에게 특히 반응이 좋았는지, 짧은 시간 안에 머리를 쓰는 재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캐슬 콤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게임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선택에 도움이 되는 보드게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캐슬 콤보는 처음 접했을 때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플레이를 거듭할수록 평가가 계속 올라간 게임입니다. 온라인 보드게임 플랫폼에서 우연히 접했고 규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가볍게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가장 자주 플레이한 소형 게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앞에 3-3 형태의 카드 배열을 완성하게 되며 매 턴단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해 배치합니다. 선택의 과정은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매 선택이 이후의 점수 계산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의 턴은 일정한 흐름을 따릅니다. 먼저 선택적으로 열쇠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카드 한 장을 구매하거나 가져옵니다. 이후 해당 카드에 즉시 효과를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메신저 말을 이동시켜 카드 시장을 다시 채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짧고 명확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카드를 가져오는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카드를 가져오면 카드의 즉시 효과와 최종 점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카드를 뒤집어 배치하고 대신 일정량의 코인과 열쇠를 얻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장의 자원과 장기적인 점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카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성카드와 마을카드이며 각각 다른 성향과 점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 시장은 두 줄로 구성되어 있고 메신저 말이 위치한 줄에서만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 때문에 매 턴마다 선택에 긴장감이 생깁니다. 열쇠를 사용하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열쇠를 사용하면 현재 줄의 카드를 새로 공개하거나 메신저 말을 다른 줄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한 턴에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열쇠를 쓰느냐가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플레이어가 정확히 9번의 턴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카드 선택은 9번으로 끝나며 한 번의 실수도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어떤 형태의 배열을 만들 것인지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캐슬 콤보는 규칙만 보면 전형적인 카드 배치 게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플레이해보면 단순한 개인 퍼즐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어떤 카드를 노리고 있는지를 관찰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점수를 크게 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명이 플레이할 때 이 게임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상대의 선택 하나하나가 곧바로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 턴 긴장감이 유지됩니다. 카드 한 장을 가져오는 행위가 곧 상대의 전략을 방해하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캐슬 콤보는 짧은 플레이 시간 안에 선택, 계산, 견제가 모두 압축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가볍게 시작했지만 생각할 거리가 분명히 남는 구조이며 바로 그 점이 많은 플레이어를 반복 플레이로 이끄는 이유입니다. 캐슬 콤보의 점수 계산은 카드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는 방패 문양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얻고 어떤 카드는 특정 행위나 열의 구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합니다. 또 다른 카드는 게임이 끝났을 때 카드 위에 남아있는 코인의 수에 따라 점수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점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점수를 주는 카드만 고르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3-3 배열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한 장의 카드가 아니라 카드들 사이의 관계가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방패 문양을 활용한 점수 카드는 배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문양을 한 줄에 모을 것인지 전체 배열에 분산시킬 것인지에 따라 최종 점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선택은 초반 카드 한두 장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을 활용한 전략도 이 게임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부 카드는 게임 종료 시 남은 코인에 따라 점수를 주며 이를 보조하는 카드들도 존재합니다. 코인을 저장하는 카드와 코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카드가 함께 등장하면 점수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할인 효과를 가진 카드들입니다. 이후 카드 구매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는 단순한 자원 절약을 넘어 더 많은 선택지를 열어줍니다. 여기에 특정 카드와의 조합이 더해지면 할인 카드 자체가 높은 점수원으로 바뀝니다.
이 지점에서 캐슬 콤보의 진짜 재미가 드러납니다. 이 게임은 단순히 자신의 점수만 계산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전략을 노리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흐름을 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특정 문양을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다면 그 문양의 핵심 카드를 먼저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점수는 크게 흔들립니다. 이런 견제는 두 명이 플레이할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플레이 인원이 늘어날수록 이런 긴장감은 점점 희석됩니다. 선택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고 상대를 정확히 견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게임은 점점 개인 퍼즐에 가까워지고 캐슬 콤보 특유의 날카로운 상호작용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두 명이 플레이할 때는 다릅니다. 매 턴이 곧 상대의 턴과 직접 연결되며 카드 한 장의 이동이 곧바로 흐름을 바꿉니다. 이 때문에 플레이어는 자연스럽게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고민하게 됩니다. 이 게임에서 경험이 쌓일수록 특정 카드들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강해 보이지 않던 카드가 특정 조합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의 축적이 캐슬 콤보를 반복해서 플레이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캐슬 콤보를 여러 차례 플레이하면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장점은 플레이 속도입니다. 규칙 설명부터 세팅까지 시간이 거의 들지 않고 게임 한 판이 매우 빠르게 끝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시작과 끝이 명확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명이 플레이할 때의 완성도는 매우 높습니다. 선택의 폭은 넓지 않지만 그 안에서 매번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상대의 카드 선택을 계속해서 의식하게 되고 한 장의 카드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3명이나 4명으로 플레이하면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여전히 게임은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상대의 선택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캐슬 콤보는 견제 게임보다는 전략 퍼즐에 더 가까워집니다. 5명 플레이에서는 게임의 장점이 가장 크게 약해집니다. 자신의 턴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카드 시장의 변화가 너무 잦아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이 인원수에서는 캐슬 콤보의 강점이 충분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구성물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에 포함된 열쇠와 코인은 두껍고 손에 잡히는 감촉이 좋습니다. 메신저 말 역시 시각적으로 역할이 명확해 플레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드 일러스트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게임의 가벼운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화장된 캐릭터 표현과 밝은 색감은 게임의 짧은 러닝타임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카드 재질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카드 자체의 두께는 나쁘지 않지만 표면 마감이 조금 더 견고했다면 장기 플레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슬 콤보는 전체적인 균형이 매우 잘 잡힌 게임입니다. 규칙은 단순하지만 선택은 가볍지 않고 초보자와 숙련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게임은 반복 플레이에 강합니다. 한 판이 끝나면 바로 다음 판을 시작하고 싶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만듭니다. 캐슬 콤보는 짧은 시간 안에 선택의 재미와 전략의 밀도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가볍게 즐길 수 있지만 플레이가 끝나면 생각이 남는 구조라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두 명이 마주 앉아 조용히 집중하고 싶을 때 이 게임은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 영상이 게임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직접 플레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드게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